그 노벨상은요, 노벨 과학상하고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평화상 되게 다릅니다. 그 분야에서 주는 최고의 상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들 받았어요. 그러나 노벨 과학상은 못 받는다.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으로 화제인데 애초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상의 기원을 많은 분들은 그리스 시절로 잡더라고요. 올림픽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승리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대부분 얘기들 하더라고요. 상을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prize라는 단어도 있고 award라는 단어도 있고 때로는 trophy라는 단어도 같이 따라 나와요. 트로피는 그 어원이 전쟁에서 상대 적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거를 창에다가 꽂아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그걸 트로피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은 어떤 사람에게 훌륭한 일을 했노라 해서 모두가 이렇게 수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즈나 어워드는 남이 저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거고, 트로피는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내가 쟁취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로피가 메달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판단으로는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벨상은요, 신기한 면이 있어요. 노벨 과학상하고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평화상 되게 다릅니다. 노벨 문학상이나 평화상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에게 수여해요. 근데 노벨 과학상은요, 세상의 모든 상 중에 굉장히 독특한 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분야를 생각하고 주는 상이 노벨 과학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등장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배양을 해가지고 물을 살아있는 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거든요, 이 과정이.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맞은 많은 백신들은 메신저 RNA,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 그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을 역이용해가지고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훌륭한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싶은데 누가 백신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메신저 RNA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공헌했느냐. 그래서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메신저 RNA 연구 분야를 인정해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연구 분야를 최초로 연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노벨 과학상을 많이 받았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참으로 자주 괴팍한 일본 양반이 최초의 시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장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발달된 거죠. 사회가 인정해준다는 거에는 정부나 기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연구비를 꾸준히 이렇게 지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본 사람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노벨 과학상 나오기는 글렀다, 그런 악담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은 잘 나가는 분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뭔가 남이 하지 않는 걸 최초로 이렇게 해내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걸 지지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빨리 도입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밤잠 안 자고 덤벼들어서 조금 있다 보면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과학자가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노벨상은 못 받아요. 그 분야에서 주는 최고의 상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참 많이들 받았어요. 그러나
노벨 과학상은 못 받는다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참 오랫동안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상하고 평화상은 다르죠. 지금 현 상황에서 주목받는 누군가에게 상을 주는 거니까 같은 노벨상이라도 과학상하고 문학상, 평화상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오래전에 읽었어요. 누가 추천을 해줘서 제가 서점에 가서 그 두 권을 사서 일찌감치 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그때는 부커상 받았을 때죠. 저도 좋아한 작품인데 와 이걸 영국에서 인정을 해줬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받았을 때 저 진짜 거의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작년 겨울이었는데요. 카톡 연락이 한 번 왔어요. 저녁 모임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좀 나오실래요? 한강 씨랑 또 다른 소설가 한 분, 그리고 서울 국제 도서전을 이끄는 분, 네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노라. 저는 저녁엔 잘 안 다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 나갔어요.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한강 씨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카톡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천추의 한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가끔은 저녁 약속을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강 씨 작품 너무 좋았어요. 채식주의자 거친 내용이 제법 많이 들어있죠.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주인공 여성이 어느 날 채식주의자라는 걸 가족 앞에서 밝히잖아요. 와,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니가 지게 뭔데 채식한다고 그러고 야단이냐 이러고 가족이 비난을 퍼붓는 그 장면이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걸 포착해낼 수 있는 작가구나. 어쩌면 가족은 이해할 줄 알고 얘기를 한 건데 가족이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세심한 그런 면들을 참 잘 잡아냈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일찌감치 좋아한 작품인데 와 그게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동물 세계에서도 그러면 트로피나 상 같은 게 관찰되나요? 그걸 그들은 상이라고는 안 하겠죠. 근데 그런 행동은 동물 세계에 뭐 비일비재하죠. 침팬지 세계에 있는 이제 충격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침팬지가 육식을 한다 하는 거였거든요. 동물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더 신기한 건 뭐냐. 그게 꼭 으뜸 수컷, 침팬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으뜸 수컷만이 사냥에 성공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어떤 침팬지가 운 좋게 어느 날 동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야, 눈 뜨고 못 봐줍니다. 그 거들먹거림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으뜸 수컷이 나타나서 뺏으면 되잖아요. 못 뺏어요. 다른 어떤 상황에서 으뜸 수컷의 공격을 받으면 지위가 낮은 수컷들이 뭐 주랭랑을 놓죠. 근데 이 고기 덩어리를 붙들고 있을 때 공격을 하면 정말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고기가 그만큼 귀하다. 걸 의미하는 거죠. 지위가 낮은 수컷이라도 고기 덩어리를 손에 쥐고는 필사적으로 싸우니까 지위가 높은 수컷도 좀처럼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동물을 한 마리 잡은 것의 거만함이라는 건 진짜 눈 뜨고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물 사회에도 트로피의 개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의 개념, 프라이즈나 어워드의 개념으로 동물 사회에서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수상하노라. 그런 건 전 뭐 관찰해 본 적이 없네요. 상이라는 게 너무 흔해지면 또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 가치를 유지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선정이라는 기준에서 사실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어떤 게 좋은 상일까요? 저는 뭐 귀한 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의 귀함을, 상의 소중함을 유지하려면 저는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Rhodes Scholarship 상이라는 게 있고요. Marshall Award라는 게 있습니다. Rhodes Scholarship, Rhodes Award는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상이고요. Marshall은 옥스퍼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포함해서 영국의 어느 대학에 가든 학위를 마칠 때까지 전액을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둘 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상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상인데, 그 상이 발표가 되면요, 미국의 그 대단한 대학들이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몇 명이 받았다, 이거를 뭐 대서특필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제가 있었던 엘리엇 하우스 같으면 한번 엘리엇 하우스에서 마셜에 도전하는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 받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모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튜러들하고 교수들 해갖고 한 서너 명이 위원회를 조직해갖고 그 아이의 노미네이션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한 석 달 걸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서를 쓰기로 돼가지고 이미 받은 아이들의 옛날 폴더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또 여러 개를 구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대개의 경우에 한 5페이지 정도 씁니다. 그 아이의 생애가 그 안에 다 적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가 세상에 어딨나 이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6페이지에 걸쳐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추천서를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잘 썼으면 제가 되는 건가. 그 아쉬움이 너무너무 커요. 어떤 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본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 하는 동안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사랑 이런 게 정말 굉장히 뜨겁게 많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가 흑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부잣집 아이도 아니고 되게 평범하고 어쩌면 약간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이 친구는 학교에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아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런 면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6페이지짜리 편지 쓰느라고 몇 날 며칠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언감생심 그런 꿈도 꿔본 거예요.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런 상의 후보가 돼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 친구에게 나를 이렇게 한번 투영해보고 그런 기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상이 주는 그런 좋은 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상을 남발하고 상이 도구가 되는 그런 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은 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강 작가님 부커상에 이어서 노벨문학상 수상 정말 너무너무 좋고 기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하게 어떤 분의 추천으로 일찌감치 저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읽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소설이죠. 근데 저는 그런 면들이 특별히 좋았어요. 작가라면 모름지기 그런 어려운 주제를 자기만의 그런 세계에 담아서 표현해내는, 그게 작가의 어떻게 보면 특권인데 충분히 그 특권을 발휘하셨다라는 생각에서 원래 되게 그 두 작품을 제 깐에는 참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와, 세상이 또 그렇게 평가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 흔들릴 뿐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앞으로도 주변의 그런 잡음들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멋진 작품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